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음악놀이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악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바디 퍼커션처럼 악기가 없더라도 음악 수업을 할 때 일단 필수 핵심이 아이들이 음악이 즐겁다. 아이들이 음악 시간이 즐겁고 재밌다. 기다려진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일단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악이 싫어지면 안 되게끔. 그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유념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이제 가시면은, 이제 원마다 원장님이 이제 외부 강사를 불러서 보통은 음악 외부 강사한테 수업을 받는 곳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랑도, 음률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음악 시간이 꼭 있고요. 그 방법을 조금 재밌는 방법을 많이 알면은,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약간 보통의 음악 수업의 실제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과 안에서도 많이 배우시긴 할 것 같아요. 뭐 코다이나 오르프나 유리드믹스 뭐 이런 교수법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그런 교수법이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 이제 보통 실제로 진행하는 패턴을 한번 알려드리면 일단은 모든 음악 수업에서 음악 수업뿐 아니라 뭐 솔직히 어떤 수업에서도 인사송이라는 게 간단히 있으면 도입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장애 친구들이 집단에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는 음악 시간에 저 선생님이 오면 이런 노래를 시작을 하는구나. 이런 개념을 볼 수 있어서 간단한 인사송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인사송도 한번 해보면 좋긴 하지만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인사송 아니면 손유희 이런 거 쳐보시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그중에 원하시는 노래를 쓰셔도 되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친구들한테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인사 먼저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책상 2번, 손뼉 2번 계속 쳐보세요. 하면은 안녕, 안녕, 친구들. 우리들은 귀요미. 오른손, 왼손, 배꼽손.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작은 별에 맞춰가지고 간단한 인사송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귀요미로 간단한 손받침, 꽃받침으로 손유희도 하면서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유치원 교사들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인사송인데 하나가 되게 귀엽고 기억에 남아가지고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산토끼 노래 아시죠?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거 있죠. 요 음에 맞춰서 개사를 하는 건데 어, 토끼 인사법, 나비 인사법, 그다음 사람 인사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토끼 표현을 하면서 토끼 인사하는 걸 토끼 흉내를 내고 두 번째 나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시작. 토끼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나비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까 마지막 이렇게 할 때 배꼽 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귀엽게 손유희 간단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인사송이었고요. 그래서 인사송을 함으로써 간단하게 인사송을 통해서 음악에 맞춰서 말을 하고 음악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음악적인 부분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작은 별 같은 경우는 계속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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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치면서 그 4번음표 한 박자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고정박 개념을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사송이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인사송은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초반에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출석 부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셔도 좋고요. 출석 부르는 여러 가지 손류이나 간단한 인사송도 출석 관련된 그런 인사말 같은 것도 유튜브에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초반에는 아이들 이름을 익히면서 인사하고 출석까지 부르는 활동을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에 뭘 배울 건지 그 주제에 대해 살짝 얘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교구도 악기도 있다면은 보통 이루어지는 방법은 신체로 좀 놀다가 교구를 가지고 놀다가 악기를 가지고 놀아요. 그다음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말이 대화가 되는 고유와 친구들 6세, 7세 친구들은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그런 느낌을 물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뭐지 좋고요. 생각하는 힘도 더 키울 수도 있고 오늘 그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하면서 더 기억에 남는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사송과 같은 걸로 패턴을 같은 걸로 마무리송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전혀 다른 노래로 마무리송을 하면서 끝나는 분위기에도 인사를 하면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즘 시절은 모르겠지만 한동안 뭐 우리 성인들 나이트클럽에서 유행했던 노래라고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 놀이공 동산에서 놀이기구 끝나고 할 때도 나올 수 있는 노래로 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노래 그냥 이 노래 하셔도 되고 그래서 약간 마무리하는 노래를 하시면 되게 재밌게 인사하면서 안녕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 버전의 이제 인사송이나 마무리송은 중간중간에 약간 추임새 같은 거 많이 넣으면 되게 재밌어 하긴 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노래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이러면서 안녕을 중간에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고 아니면 코로나가 많이 끝나면 두 명 짝지어서 악수해보자 악수했다가 손뼉 하이파이브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모션을 넣어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악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나, 노래를 가지고 수업을 하나, 패턴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서 그날에 도입할 때 그날의 주제를 그냥 말로 할 건지 아니면 퀴즈를 넣을 건지 스토리를 넣을 건지 뭐그 정도 차이를 주셔도 되게 느낌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악기가 전혀 없어도 노래 관련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노래를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허밍으로 음으로 노래를 불러와서 노래를 익혀볼 수도 있고 노래 감상하면서 듣는 시간을 좀 가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만 잘라서 또 부분적으로 노래 불러보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마디씩 선생님이 불러주면 친구들이 따라하기 불러주고 따라하기 뭐 이런 식으로 배울 수도 있고 그냥 노래 수업 하나로도 지금 제가 가볍게 말했긴 했지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기가 좋아요. 아니면 조금 언어가 되는 우리 고유와 친구들, 6세, 7세 이상 친구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전주를 딱 들려주고 오늘 배울 노래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고요. 한글을 아는 친구들한테는 노래를 들려주고 노래 제목에 초성물을 퀴즈로 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재밌게 수업하는 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핵심이 어떤 악기를 가지고 음률 활동을 할 때 악기만 주구장창 연습을 하면 지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악기를 주어지고 계속 연습만 하면 어떨까요? 진짜 지루하지 않을까요? 콩쿨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입시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악기 연주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돼서 만약에 30분 정도의 수업이다. 그러면 한 15분 정도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어떤 놀이할 수 있는 뭐 리듬치기를 할 수도 있고 노래를 불러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악기 연주가 아닌 여러 가지 음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거를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악 시간이 뭔가 게임 같고 재밌고 기다려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음악 수업하면요, 악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뭔가 눈에 보여지는 연주가 되기를 원해요. 욕심이 생겨요. 그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악기 연주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악기 연주하면은 약간 아이들이 뭔가 연주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조금 버리시면은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연주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놀이 같은 거 잘 모른다. 그러면 그냥 최대한 팀을 나눠가지고 릴레이로 돌리면 돼요. 그것도 나름 재밌어서. 그게 2번에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2번에 보면 제가 마디나 게이름이나 분단 등 팀을 나눠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팀을 나눠서 하는 거. 요게 이제 조금 잘 하시면은 요것만 잘 하셔도 재밌는 수업 될 수 있어요. 약간 레크레이션 분위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노래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팀을 나눠서, 예를 들면 뭐 두 팀으로 나눈다든지 A팀, B팀 아니면 사자팀, 뭐 토끼팀 이렇게 한다든지 딸기팀, 수박팀 한다든지. 그래서 유치부 친구들이니까 어떤 주제로 뭐 오늘은 과일로 팀을 정하고 오늘은 뭐 아니면 동물로 팀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주제로 한다든지 어떤 주제를 정해서 매 시간마다 팀 이름을 주제에 맞는 거로 저도 그런 활동조차 잠깐 시간도 벌리면서 재밌겠죠. 예를 들면은, 자, 친구들 오늘은 우리 동물 주제로 해서 팀을 정해볼 건데요. 좋아하는 동물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사자요, 토끼요, 다람쥐요. 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거, 애들한테 소통도 하고, 그 중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뭐가 제일 선호도가 좋은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거 2개로 팀을 정해서, 만약에 사자랑 다람쥐였다. 그럼 사자팀이랑 다람쥐 팀으로 정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팀 나눈 거조차도 놀이를 살짝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팀을 나눴다. 그럼 팀을 나눈 상태에서 만약에 팀 나눠서 마디로 만약에 팀을 나눴다. 그러면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예를 들었을게요. 사자팀 했다, 다람쥐 팀 했다가 반짝반짝 다람쥐다, 작은 별, 사자, 아름답게 다람쥐 빛이네. 이렇게 마디를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사자팀 했다가 다람쥐 팀 했다가 같이 했다가 사자팀 했다가 다람쥐 팀 했다가 뭐 같이 했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디로 팀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팀, 뭐 다람쥐팀 이런 거 말고 개 이름으로 만약에 팀을 나눠서 개 이름 악기로 개 이름이 있는, 예를 들면 핸드벨로 한다. 그러면 핸드벨로 나눠서 개 이름으로 팀을 나눌 수도 있겠죠. 빨강색 도팀 몇 명, 주황색 레팀 몇 명,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용 핸드벨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무지개색으로 되어 있는 악기가 약간 색깔악보 쓰기가 좀 편해요. 일단 이렇게 교육용 뮤직벨, 핸드벨로 보통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교육용으로 나온 교육용 핸드벨은 이렇게 생긴 건 보통 뮤직벨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요. 이 뮤직벨을 제조사마다 조금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 모는 맞는데 높은 도는 하얀색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좀 유의하시면서 이왕 가르칠 거 색깔을 좀 도입시키려면 빨주노초 파란보 빨 이렇게 돼 있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보로 있는 악기로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은 색깔로만으로도 색깔 악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만약에 뭐 색깔로 팀을 나눠가지고 빨간 팀, 주황 팀, 노란 팀, 초록 팀, 파란 팀 나눠서 연주를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2번이 그렇게 어떻게라도 팀을 나눠서 일단 목적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연주하는 걸 줄이는 거예요. 단체 수업의 멘붕이 뭐냐면 만약에 30명 있다. 아니 20명이라 할게요. 20명 있다. 20명 중에 그중에 5명 정도는 나름 음악학원도 다녔고 좀 음악을 잘한다.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5명 정도는 조용히 해도 진짜 못 따라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에 10명은 그냥 중간중간 해요. 그럼 이렇게 수준이 다른 20명을 데리고 단체 수업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해. 그러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상식적으로 지루하지 않을까요?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션을 줘서 약간의 공평한 장애물을 줘서 최대한의 그 편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자기 혼자 연주하는 거를 좀 줄여주면은 제일 단체 수업에 쓰기 좋은 방법이에요. 지루함도 좀 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뭐 핸드벨로 연주를 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빨간 팀 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또 연주하다 바꿔서 안 해봤던 색으로 바꿀 수 있겠죠. 빨간 팀 했던 애들이 주황팀하고, 주황팀 했던 애들이 또 빨간 팀하고, 또 팀을 바꾸면 악기는 종류는 하나더라도 여러 친구들이 일부분만 연주를 함으로써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작놀이 이렇게 썼는데 말 그대로 요즘은 어쨌든 간에 모든 어떤 수업에 있어서 어떤 과목에 있어서 창의성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수업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해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뭔가를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노래를 배우기 전에도 노래 이름으로 초성 퀴즈도 괜찮고 스무고개식으로 퀴즈를 내도 괜찮고 그럼 계속 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 쓰면서 있는 지식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재결합되는 게 창의성이란 말이에요. 창의성이라는 게 없는 데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지식들이 재조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 어쨌든 간에 질문을 유도해서 뭔가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면 좋아서 뭐 간단하게 뭐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있는 노래의 가사를 바꾸는 개사 수업. 개사 수업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개사 수업 유치부 친구들한테 되게 좋은 게 간단한 개사부터 하면은 네, 강추하는 게 예를 들면은 도레미송을 가지고 같이 개사를 도부터 시까지 시작하는 단어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어린 연령일수록 약간 개사 수업을 만약에 할 거면 그 음, 개사를 할 부분의 단위를 줄이면 돼요. 어리면 단어 정도. 뭐 도로 시작하는 단어. 이 말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단어 했다가 조금 어휘력이 되는 친구들은 형용사까지. 예를 들면 도는 하얀 도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만약에 도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말해보자 이 정도 해서 1단계는 단어 정도. 만약에 예를 들면 도시. 그럼 도시로 한다든지. 그럼 선생님들이 앞에를 지어서 도는 멋진 도시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어휘력이 되는 연령이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도 했지만 만약에 다른 도시 말고 만약에 도로 시작하는 거 해봐. 도시락 만약에 했다. 도시락을 꾸미는 말. 맛있는 도시락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도는 맛있는 도시락. 좀 웃기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어떻게 생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노래 가사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상상해서 뭐 그림을 그려보기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음악 수업이지만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 좋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쓴 거예요. 워낙 너무 많은 업체나 교재도 많아지긴 했는데 이게 3번, 4번이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서 음악 수업이지만 약간 미술적인 요소를 넣는다든지 음악 수업이지만 약간 언어적인 요소를 넣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음악 관련된 어떤 한 주제로 가지고 처음에 책 읽기를 도입을 할 수 있겠죠. 스토리가 같이 있는 음악 수업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전래동화에도 이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대문 관련된 그 초가집과 옛날 그런 한옥집이 나오는 전래동화를 아무거나 읽고 이 그 그림 속에서 초가집과 한옥의 모습을 보고 요즘에 잘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집들과의 차이점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 아파트 사는 사람, 뭐 단독주택 사는 사람, 빌라 사는 사람 이런 것도 질문을 함으로써 요즘 집의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차이점 같은 것도 이야기해보고 뭐 경비 아저씨가 없어요, 있어요 이런 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옛날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그러면은 그냥 뭐 대문이 있는 그런 집을 막 그리면서 대문이라는 개념이 요즘 집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한테 많이 생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문을 막 같이 그려보고 옛날 집에 있는 이런 모양을 그려본 다음에 전래동요 또 탐험하기 해가지고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못 열겠네 그 노래 아실까?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이런 노래 있거든요. 대문 관련된 노래. 그렇게 전래동요를 경험하는 수업으로 가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약간 요소를 여러 가지 과목을 좀 합쳐가지고 창의성도 이끌면서 음악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연결돼서 연계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한테 너무나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예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수업을 한번 모의 수업을 살짝 보여드릴까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했던 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전래놀이를 좀 이용한 건데 제가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핫해요. 되게 잔인한 내용이기도 한데 유치부랑 초등 친구들도 이미 너무 많이 아는 거라서 오징어 게임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확 떠버렸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전래놀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주제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입할 때 인사송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스토리가 도입된 방법인데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한테는 음악 수업이지만 약간 초반에 어떤 스토리가 같이 접목되는 수업이 조금 풀어가기도 쉽고 아이들도 재밌어 하고 그래서 보통은 어떤 형식으로 많이 하냐면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을 해서 그 친구가 위험에 닥쳤고 위험에 닥친 거를 아이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는 설정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이 엄마를 잃어버렸어. 가다가 아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자. 이런 내용. 아니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캐릭터가 길 가다 넘어졌다.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다치거나 뭐 넘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도와주는 내용으로만 해도 캐릭터만 바꿔도 여러 번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설정으로 같이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설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입이 이제 어떤 인형을 하나 가지고 하고 가상의 캐릭터로 무궁이라는 애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를 꽃을 너무 좋아하는 무궁이라는 친구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형 하나 들고서 아이들한테 초반에는 아이들한테 궁금증 유발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작은 거라도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가져올 때는 아이들한테 궁금증 유발을 하면서 그 캐릭터를 같이 불러보는 그런 힘도 가지면 되게 좋아서 애들한테 인사송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꽃 인형을 무궁이라는 인형을 선생님의 몸 뒤나 아니면 어디다 숨기는 거예요. 숨긴 다음에 일부러 약간 복화술을 대시면 복화술로 해도 좋고요. 선생님들이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우리 친구들 방금 혹시 노래소리 안 들렸어요? 이렇게 약간 태연하게 1인 2역 하는 그런 습관을 좀 하셔가지고, 애들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우리 어떤 친구가 놀러 온 것 같아. 그 친구 이름이 무궁이래요. 우리 다 같이 무궁이 나와라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둘, 셋. 무궁이 나와라. 아이고 친구들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무궁이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뿅 인형을 보여주는 거죠. 저 지금 인형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괜히 죄송하네요. 인형을 딱 보여준 다음에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입을 가리고 그 복화술 안 해도 편하겠죠.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무궁이요. 나는 내 이름이랑 뭉치 닮은 무궁화 꽃을 정말 좋아해.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계속 이 인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만약에 여유가 있는 그런 수업이면 아이들한테 친구들 나랑 인사할까?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아이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인형으로 해봐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속 무궁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저기 앞 동산에 무궁화 꽃이 많이 피어 있대. 우리 같이 보러 갈까? 우리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가보자. 그러면서 우리 무궁화 그 노래를 아이들과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요 정도만 짧게 짧게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접할 때는 아이들 안 질리게 일부 부분만 따라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짧게 짧게 나눠가지고 가르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했으면 그 부분만 따라하게끔. 그리고 뒷부분 또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하면 또 그 부분만 따라하게끔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 꽃 여기만 따라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언어가 가능한 친구한테 될 수는 있지만 우리 3세, 4세의 말이 아직 제대로 안 나오는 친구들한테도 노래 수업은 상당히 좋아요. 언어 자극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언제 말문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조금 말이 빠른 친구들은 그래도 흥얼거리면서 따라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개를 신체 활동하고 교구 활동하고 뭐 악기 활동도 있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패턴을 가면 되는데 아이들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노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가렸다가 이렇게 뿅 하는 걸 같이 다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할 때는 멈춰 있어야 된다는 그거를 먼저 배워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다 할 때는 우리 친구들 얼음 멈춰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눈도 깜박거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요거를 일단은 제자리에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해볼 수 있겠죠. 여러 번 같이 얘들아 우리 손 가리고 다 같이 준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놀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우리 원래 방식대로 다 같이 어디 시작점과 끝을 정해놓고 다 같이 서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서 멈추는 원래 놀이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례를 정해가지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순례를 보여주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순례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시켜서 한 두 판 정도? 두 판 정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신체로 실컷 논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랑 이거는 약간 가정이 어떤 무궁화 관련된 교구를 조금 만든 가정이에요. 어떤 교구냐면 어, 손에 부지포로 만든 이 나뭇잎 모양으로 초록색 부지포로 손을 장갑처럼 쏙 벙어리 장갑처럼 낄 수 있게끔 이렇게 입체로 입체라기보다는 장갑처럼 쏙 낄 수 있게끔 양쪽 그 두 겹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양쪽에 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무궁화 꽃이 이렇게 크게 부지포로 있는 머리띠가 있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무궁화 꽃으로 내가 변신을 하는 거예요. 머리띠 쓰고 여기 꽃받침을 해가지고 무궁화 꽃으로 변신하는 설정이었는데 이제 애들이랑 실컷 놀이를 한 다음에 자 우리 친구들 눈 한번 감아볼게요. 자 다 같이 아주 천천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눈을 뜨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변신을 하는 거죠. 손에 나뭇잎 끼고 머리띠 낀 다음에 애들이 눈을 빵 뜰 때 무궁화 꽃으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자 우리도 우리 친구들을 다 무궁화 꽃으로 한번 변신해 볼까요? 나눠주고 같이 변신을 하고 이제 전래동요 같은 것 중에 예쁘고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쁘고 타령에서 예쁘고 예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거에서 꽃받침을 해본다든지 일정 부분에 뭐 점프를 뛴다든지 뭐 일정 구간에 뭐 손율이나 박수를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교구가 없을 때는 그냥 뭐 스티커나 뭐 그림으로 그려보는 미술 활동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다가 이게 제가 이제 했던 활동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나라 지도 모양 큰 전지에다가 무궁화 스티커 같은 걸로 무궁화 이미 미리 대충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붙이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업체에서는 부지포로 크게 지도를 해놓고 거기다 그 까치리를 붙여놓고
무궁화 모양으로 만든 부직포 꽃을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꾸며서 우리나라 지도를 무궁화 꽃으로 꾸며보는 그런 걸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종이 나눠지고 지도가 그려진 종이 나눠지고 색칠해보기 해가지고 스티커 꽃 모양 같은 거 다이소에 우리 쭉 긴 거 싼 거 있잖아요. 마스킹 테이프인데 꽃 모양으로 된 스티커 있거든요. 그거로 그냥 꾹꾹 붙여가지고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재료비에 따라 조금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렵지 않죠. 내용이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다 이런 개념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음악 수업이지만 주제가 있고 이제 우리 유치원 때 배우는 누리과정에 뭐 우리나라, 나와 우리나라 뭐 이런 주제로 배울 때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일 수 있겠죠. 꾸미는 활동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악기가 있다. 그럼 악기 활동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들한테 요거는 이제 악기 활동에다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서가지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가만히 다 멈춰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션으로 악기 연주를 이제 병행을 하는 건데 다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멈춰 있다가 자 우리 같이 마라카스로 1번 우리 크게 3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약간 미션을 주는 거예요. 먼저 악기로 활동을 좀 해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예시에 첫 번째 줄 우리 마라카스로 하는 첫 번째 줄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첫 번째 줄 보면은 1번은 크게 3번, 2번은 작게 3번, 3번은 크게 작게 치는 거예요. 제가 마라카스로 한번 보여드리면 1번은 크게 3번, 2번은 작게 3번. 3번은 왈츠 패턴으로 강량량. 요거를 연습을 먼저 시킨 다음에 매들한테 1번 하면 애들이 3번 하면 2번 하면 이렇게 먼저 연습을 시켜서 숙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다가 악기 연주를 하는 건데 결국은 악기를 들고 하는 거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멈춰 있다가 선생님들이 미션으로 자 2번 해주세요 하면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리면 틀려도 이제 지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율이 없는 악기로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만약에 애들 핸드벨을 들고 한다. 그럼 애들마다 색깔이 다르겠죠. 색깔이 다를 테죠. 그럼 하나씩만 들게 한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멈춰 있다가 선생님이 빨강색, 노란색 흔들어 하면 노란색, 빨간색 한 번씩 흔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주법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주법으로 이렇게 그냥 치는 거는 링이라고 해요. 링이라고 하고요. 양옆으로 흔드는 건 쉐이크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올리고 엄지로 딱 대는 거는 이제 썸댐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법을 알려주고 그거로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자 빨강색 링 주법 하면 기본으로 원을 그리면서 하는 주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율악기나 무선율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이에 접목하는 예시를 하나 알려드려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선생님들이랑 줌으로 만나서 막 질문도 받으면서 하면 정말 더 즐거운 수업이 될 텐데 조금 그게 많이 아쉽네요. 자, 요거는 이제 유치부부터 실버까지도 연령 상관없이 초등도 그렇고 중등, 고등도 그렇고 하기 좋은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같이 창작을 해보는 시간인데 예를 들면은 선율악기로 수업을 하기 전에 작곡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오늘은 미션이 1에서 5까지 쓴다.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1에서 5까지의 숫자를 여기다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20명 친구다. 그러면 첫 번째 친구가 나왔다. 그럼 나와서 칠판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친구 원하는 칸에다가 숫자를 아무거나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을 썼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친구, 2번 친구가 또 나와서 원하는 칸에 1에서 5 중에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예요. 숫자를 쓰고 마음대로 나와서 하고 싶은 데다가 써가지고 이 칸을 채우는 거예요. 칸을 채워가지고
1, 2, 3, 4, 5로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웠다고 치고 만약에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 인원수가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8칸을 4줄로 해서 32칸을 그려놓은 건데 이제 애들이 이 정도 개수가 안 되면 쫙 돌아가서 빈칸 없이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인원수만큼만 채워도 돼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칸은 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가 뭐가 되냐면 도레미파솔의 짝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색깔로 레드노트 파란보로 색깔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아니면 색깔을 칠해가지고 악보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같이 익혀보고 연주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본다고 치면 여기를 쉼표 처리하고 도, 솔, 시고, 시고, 레, 시고, 미, 레, 시고, 시고, 도, 시고, 미, 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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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시고, 레, 시고, 시고, 파, 시고, 솔, 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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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시고, 시고, 도,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노래가 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아쉬우니까 여기 한번 칼림바로 한번 연주를 해보면 하나, 둘, 한 칸이 한 박자를 표시하는 거고요. 하나, 둘, 시작. 1, 5, 2, 3, 2, 1, 3, 쉬고, 4, 쉬고, 2, 쉬고, 쉬고, 4, 5, 둘, 셋, 넷, 2, 둘, 셋, 1. 제가 중간에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제가 제대로 세지 못했지만 요즘에 이렇게 칼림바라고 코로나 이후로 뜬 악기예요. 유치부용은 이렇게 10개짜리로 조그맣게 나왔고요. 그래서 손으로 튕겨서 소리 낼 수 있는 악기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렇게 텅드럼이 있어요. 텅드럼. 텅드럼이라고 실로폰처럼 두드리는 악기인데 수 있어가지고 이런 악기를 이용해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즉흥악보를 만들어서 같이 연주하면서 조금 연령이 되면은 최대한 빈칸 없이 채워가지고 같이 연주도 해보고 연주한 곡에 대한 느낌도 말해보고 제목까지 간단히 한번 지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가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색깔 악보를 만들 수 있어요. 색깔 악보를 만들어서 이 빨주노트 파란보를 보고 같이 연주도 해보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연주는 최대한 줄여라. 놀이를 많이 하랬잖아요. 이렇게 색깔 악보가 있으면 악보만 가지고도 놀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른쪽에 써놨죠. 얘들아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색깔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조금 나오는 색깔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3번처럼 우리 같은 부분 찾기 놀이 한번 해볼까? 해서 같은 그림 찾기 이런 거 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유치부뿐 아니라 예를 들면은 아이들마다 보는 시야가 달라요. 보는 게 너무 달라서 어떤 친구는 똑같은 거 찾아라 했을 때 여기 솔미미 그다음에 솔미미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뭐 파렐레 이렇게 파렐레 이렇게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친구는 길게 찾을 수도 있어요. 길게 솔미미 파렐레 그다음에 여기도 솔미미 파렐레 이렇게 길게 찾을 수도 있겠죠. 도미 솔솔 미미미 길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대각선으로 찾기도 하고 그래서 악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노래 수업을 할 때 우리 그 JTBC 예능 아는 형님에도 나왔던 건데 한 노래를 가지고 미션을 주고 미션에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에만 소리를 안 내는 걸로. 그래서 아이들도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앞에서 쉿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나비야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쉿하면 그 부분은 입모양만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시작. 나비야, 나비야. 노랑 나비, 흰 나비. 봄바람에 꽃잎도 방긋방긋 웃으며 노래하며
춤춘다. 이렇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유치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놀이라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노래 속 안에서도 노래를 쉰 거지만 쉼표 개념 이렇게 놀이로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한글 아는 친구는 일정 특정 자음, 특정 모음이 들어가는 부분만 안 부르기.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 노래를 가지고 이응이 들어가는 데를 빼고 불러라.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해볼게요. 간단하게 앞부분만. 하나, 둘, 시작. 나비, 나비, 리날, 너라. 이렇게 웃기죠. 이런 놀이를 해볼 수 있다는 거. 노래 하나만 가지고도 일정 미션을 주면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이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드리려고 조금 노력을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또 만날 시간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도 더 풀어드릴 수는 있고요.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제가 1강에 제 번호 남겼으니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음악놀이 수업은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